자, 6번 도면입니다. 6번째 공개 도면. 자, 왼쪽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해도 되고 이쪽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자, 동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품이죠. 안쪽으로 삽입해서 납땜 C 곱하기 C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90도로 되어 있는 엘보우죠. 실제적으로 재료를 구매할 때는 뭐 CC 90도 엘보우 또는 그냥 CC 엘보우 이렇게 해도 각도를 표시 안 하면은 보통 45도가 아니고 90도를 많이 뜻하기는 한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각도 다 표시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재질 표시는 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 가령 나사 부품이다 그러면은 강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품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때려도 균열이 가지 않는, 즉 단조가 가능한 가단 주철제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단 주철제, 뭐 90도 엘보우 이렇게 재질까지 표기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재질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재질을 표시하면 CC 90도 동 엘보우 이렇게 해야 되죠. 구리로 된 거, 그런 것으로 표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황동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황동으로 된 삽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순구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동엘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만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C 곱하기 C 90도 엘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정 깨림칙하다 그러면은 동자를 넣어도 돼요. 구리 동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90도 동엘보 규격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게 사이즈 없는데 만약에 서로 지름이 다르다면은 반드시 배관의 규격을 선 위에 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제 도면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유치를 해보면 강관 규격이 20A인데 이쪽이 사이즈가 없죠. 그러면 뭘로 간주를 해? 편하게 20A로 간주를 하면 편하겠죠. 이처럼 혼동된 경우, 즉 이쪽 부품과 이쪽 부품의 사이즈는 표에서 미리 작성될 확률도 높습니다. 자, 동관이 같은 지름이라고 할 때는 C 곱하기 C 90도 엘보 규격 얼마? 15A. 자, 그 다음에 CM 어댑터죠. CM 어댑터. 규격 15A. 동관이 15A가 연결되어 있죠. 자, CM을 보통 CM 이렇게 적어도 되고 C.M 해도 되고 C 곱하기 M 해도 돼요. 사실은. C 곱하기 C 하듯이 양쪽의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명칭은 그냥 CM, C 곱하기 C도 CC 이렇게 표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CM부터 15A, 그 다음 이것은 레듀샤죠. 레듀샤, 줄여주는 거죠. 20에서 어떤 걸로? CM부터 15A 사이즈로. 그러니까 20A 곱하기 15A.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표시죠. 이 양쪽이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수평 다시 밑으로 내려간 부분입니다. 광경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90도 엘보우가 들어있는데 규격 20A짜리 공중에 하나 밑에 쪽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죠. 삼각투상법으로 보면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레듀시. 이 부분을 입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밑에 사이가 20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이 배관이 20이었어요. 그래서 엘보우 적은 것, 즉 요 부분이 적은 것이 이 부속품이죠. 똑같이 20A, 20A. 근데 이 부분은 환경이 좀 달라야죠. 왜? 밑에 배관이 연결된 게 25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적힌 게 20이죠. 따라서 이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즉 이쪽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배관의 사이즈가 25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올라오는 입상관의 배관이 20으로 바로 광경이 변화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렇게
25로 똑같이 되는 경우는 밑바닥에 있는 엘보우는 90도 그냥 엘보우 25A. 그리고 공중에 올라온 엘보우가 광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90도 이경 엘보우 25A 곱하기 20A.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입상관 자체가 20A로 바뀌어서 올라온 경우, 그런 경우는 밑바닥에 있는 엘보우가 이경 엘보우가 되겠죠. 각도 90도 이경 엘보우 25A 곱하기 20A. 그리고 공중에서는 20, 20. 예, 광경이 같겠죠. 그래서 그냥 90도 엘보우 20A.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부품은 이 두 가지 경우의 답안지가 나오면 다른 형태와 마찬가지로 미리 답안지 표에 작성이 되어서 제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부품 나오죠. T 연결된 배관 확인하고 규격 25A. 유니온 규격 확인 25A. 이건 엘보우죠. 엘보우. 그런데 서로 연결된 관절임이 다르죠. 이경 엘보우. 규격 25A 곱하기 작은 거 20A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배관의 광경이 바뀌면은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사실 바뀐다면은. 그리고 이 부품이 동경이 아니고 이경이라면은 배관의 규격도 반드시 바뀐 규격을 표기를 해야지 옳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왜? 20A 강관에서 이경 엘보우를 사용해서 15A 강관, 그 다음에 이쪽은 전부 다 15A 부품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강관 자체가 변동이 없이 20A, 20A로 됐다가 이 부속품 엘보우가 이경 엘보우로 20A, 15로 줄어서 동관 15A가 연결될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강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경이 바뀌어서 부속품 자체가 이경 부속이 들어가는 경우는 관 사이즈가 바뀐 것을 표기를 해야지 옳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경우는 동경으로 지름이 같은 걸로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0도 엘보우 규격 20A. 그리고 여기에서 이경을 사용하는 거죠. 이경 90도 이경 엘보우 규격 20A 곱하기 얼마나 주는 거죠? 15A 동관이 연결된 거다 그랬죠. 그리고 이 CM 어댑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15A짜리입니다. CM 어댑터. 그러니까 이 엘보우는 15A짜리 CM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고 밑에 쪽에는 강관이 20A 사이즈니까 20A 곱하기 15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도면은 생략된 부분에, 즉 배관 사이즈가 생략된 부분이 세 군데나 등장하죠. 이쪽, 이쪽, 그리고 입상관 부분. 이렇게 생략된 부분에 배관 사이즈가 안 나온 경우는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해서 제시가 되든지 또는 미리 답안지 표에 이 부분의 부품 명칭을 미리 작성을 해서 제시하든지 두 가지 경우가 됩니다. 대부분 미리 작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량만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만 거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번 도면 7번째 공개 도면 유형입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90도 엘보우죠. 그런데 광경 연결된 거 확인하면 이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90도 이경 엘보우. 자, 이 부분은 도면에 연습 삼아서 쭉 적는 것이니까 실제로 표에 있어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그냥 한 줄로 깔끔하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사이즈 25A 곱하기 20A.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속품 레듀샤죠. 사이즈 20, 15 변경된 거 광경을 확인해서 적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줄 하나에 점 찍어진 거 CM 어댑터 15A. 그리고 동관 부속품이죠. C 곱하기 C 90도 엘보우 규격 15A.
그리고 CM 어댑터죠. CM 어댑터. 연결된 동관의 규격 확인해서 부품 규격 15A. 그리고 이 엘보우는 CM 어댑터가 15짜리가 연결돼 있고요. 한쪽으로는 강관 SPP 20A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경의 엘보우가 되겠죠. 자, 각도 표시하죠. 90도 이경 엘보우 20A 곱하기 15A. 그 다음 90도 엘보우인데 광경 똑같죠. 따라서 그냥 90도 엘보우 20A. 자, 이 부분은 입체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밑바닥에서 공중으로 올라와서 수평으로 갔다가 45도 두 군데 나오죠. 45도로 내려갔다가 45도 바닥으로 가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공중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엘보우가 두 개가 있어야겠죠. 밑바닥과 공중. 그래서 90도 엘보우. 그 다음에 사이즈는 45도 구간은 이경 부속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20으로 광경이 적혀져 있으면 여기도 20, 다음 밑에도 2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이죠. 20A. 개수가 밑바닥과 하나, 공중에 하나, 두 개이죠. 그 다음 45도 엘보우. 사이즈 20A. 그리고 한 개, 두 개 양쪽에. 나비넥타이 모양 슬루스 밸브죠. 슬루스 밸브, 슬루우스 밸브. 현장에서 부르는 식으로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스리스 발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죠. 슬루스 밸브. 그러면 우자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루스 밸브. 물론 정답으로 인정이 될 확률이 높지만 되도록이면 그대로 명칭 슬루우스 밸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경 확인해서 20A. 그 다음 T는 T인데 서로 연결된 배원의 규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경 T. 사이즈 25와 20이니까 큰 거 적고 25A 곱하기 20A. 그 다음에 유니온이죠. 부품이 유니온. 규격은 연결된 배관의 광경 25A 확인해서 적으면 되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 한쪽이 생략돼 있다 할지라도, 즉 이게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25 그러면 여기도 배관의 광경이 25죠. 유니온의 이경 부품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저절로 이게 이경 엘보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생략됐다 할지라도 유니온은 이경 부품이 없이 그냥 한쪽만 배관이 표시가 돼 있어도 부품의 규격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순환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8번 도면 학습하겠습니다. 8번 도면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부속품 T죠. 그런데 이 T가 이경 T인지 동경 T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자, 왜? 이 분기관 쪽에 연결된 게 분기 쪽이 20A고요. 여기 사이즈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사이즈가 없어요. 없는데 기존 지식을 확인해서 추측을 해보면 먼저 유니온 이경 부속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25로 광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도 25. 그 다음에 이경 부속품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유니온도 있지만 여과기 종류, 밸브 종류 이런 것들은 이경 부속품이 없죠. 따라서 여기까지도 강관 사이즈가 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T의 규격을 정할 수가 있죠. 한쪽은 25, 한쪽은 20이니까 이경 T가 되고요. 부품명은 규격은 25A 곱하기 20A 이렇게 되고요. 이건 여과기인데요. 여과기 형태가 영어로 물론 답안지를 적을 때 나는 스트레이너 이렇게 적고 싶다. 이렇게 해도 물론 맞죠. 영어 발음인데.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진짜 알파벳으로 적는다든지 그런 시도는 좀 하지 마시고요. 스펠링 적다가 또 철자가 틀리면은 오답 처리가 되니까요. 또는 이 영어 발음을 일본식 발음으로 스트렌나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지 하면은 오답 처리될 수가 있어요. 정확한 표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과기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적으시고요. 여과기는
외형 형태에 따라서 Y형, U형, V형 필기시험 준비 때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Y형. Y형을 앞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까? 뒤에 적어도 돼요. 괄호 해가지고 적어도 되고 괄호 안 해도 되고 Y형 여과기 Y형 해도 되고요. 괄호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합니다. 자, 사이즈 얼마? 25A. 그 다음 유니온이죠? 25A. 자, 그 다음 부품인데요. 이 엘보우인데 엘보우가 90도인데 과연 동경이냐 이경이냐? 실수하기 쉬운 거 25A, 20A. 이경이다. 바로 그렇게 결정 지으면 안 되죠. 광경이 줄어들 때는 이경 부속품이 뭔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싱으로 광경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관이 25에서 20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25에서 줄어든다고 해서 24로 줄은 게 아니고 광관이 생산되는 것은 25A, 그 다음에 더 작은 것은 한 사이즈 작은 것은 20, 그 다음에는 15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죠. 따라서 부싱 25A 곱하기 20A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엘보는 어떤 게 되느냐? 여기 구멍도 그대로 부싱이 한쪽은 25니까 이 엘보 이쪽 구멍도 25라는 거죠. 따라서 엘보가 그냥 90도 엘보 25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슬루스 밸브 기호죠. 규격 얼마? 한쪽만 배관이 표시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죠. 20A. 자, 그 다음에 유니온 20A. 자, 밑에 요건 이경 엘보우죠. 어떻게 알죠? 배관 지름 다르죠. 각도 90도. 규격 20A 곱하기 15A. 이 엘보우는 동관 연결된 것도 15, 강관도 15. 그러면 다 부품이 배관의 광경이 변화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90도 엘보우 15A. 그리고 이 부품의 명칭은 CM 어댑터죠. CM 어댑터 15A. 요것은 C 곱하기 C형의 90도 동 엘보우 해도 되고 그냥 엘보우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강관 부품에는 CC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강관을 삽입해서 납땜한다 이런 건 없죠. 그래서 CC형 90도 동 엘보우 또는 90도 엘보우. 규격 15A. 자, 그 다음 CM 어댑터 규격 15A.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엘보우는 한쪽에 강관이 20, 동관 연결되는 쪽에 부품이 15.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한쪽이 이경 엘보우. 엘보 종류는 이경이든 동경이든 각도 표시하죠. 90도 이경 엘보우. 그런데 90도 표시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사실 이경 엘보우는 45도나 60도인 경우에는 거의 동경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료상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러나 시험은 시험이니까요. 자, 이경 엘보우 얼마? 20A 곱하기 15A. 자, 왼쪽 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순환하면서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8번 도면 해설이었습니다. 공제 도면 9번째, 9번 도면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부품 확인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간격 25, 20. 모양 엘보우죠. 자, 90도로 되어 있고요. 이경 엘보우. 규격 25A 곱하기 20A. 자, 그 다음 부품입니다. 강관이 연결된 부분은 20인데요. 동관 부품이 연결된 부분은 1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CM 어댑터가 있는데 CM 어댑터는 광경을 줄여주는 부품이 아닙니다. 동관과 강관이 연결되는 중간에서 중배정의 역할을 하는 어댑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CM 어댑터는 이경이 없어요. 15A죠. 이게 몇 개죠? 2개가 있어요. 나란히.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러면 이것은 이 엘보는 뭐냐? 20과 15가 연결되니까 구멍 크기가 다르겠죠. 따라서 90도인데 이경 엘보가 되겠죠.
규격 20A 곱하기 15A. 자, 오른쪽의 경우도 상황이 같죠. 이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쪽 부품도 마찬가지죠. 강관 20에 동관 15가 연결되어 있는 이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에서부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 2개 찍어진 거 C 곱하기 C형이고요. 각도 90도. 뭐 재질로 따지면 구리니까 구리로 된 거죠. 동엘보 또는 동자 생략해도 현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CC형 90도 엘보 그러면은 동으로 된 겁니다. 자, 규격 15. 그 다음 90도 엘보 이경 아니고 똑같은 광경이죠. 규격 20A. 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다 변화가 없죠.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같은 사이죠. 네 개 계속해서 연달아 있죠. 그 다음 레드샤 25와 20 광경 변화 있죠. 25A 곱하기 20A. 그 다음 이 부분은 25로 쭉 연결돼 있고 밑쪽에도 25죠. 따라서 이 T는 이경 T가 아니죠. 그냥 동경 T죠. 25A. 자, 현장에서 T 광경이 같아요. 정 T, 동경 T 이런 거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경이 아닌 경우는 이경이라는 말만 빼면 됩니다. 똑같다, 바르다 그래서 정T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고요. 그냥 T 이렇게 해도 됩니다. 광경 변화가 없는 경우는 T25A, 유니온 25A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부 다 순환하면서 확인했습니다. 9번 도면 해설이었습니다. 자, 공개 도면 10번째, 10번 도면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부품 확인하겠습니다. 90도인데요. 엘보우죠. 그런데 사이즈가 서로 연결된 배관이 다르죠. 따라서 90도 이경 엘보 25A 곱하기 20A. 그리고 등장하는 부품 레듀샤죠. 레듀샤 20A 곱하기 작은 쪽 15로 줄어들었죠. 15A. 그 다음 CM 어댑터 형태죠. 연결되어 있는 동관 15A 확인해서 규격 15A. C 곱하기 C형 90도 동엘보 규격 15A. 자, 그 다음 MC 이건 부품 아니에요.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구부러져 있죠. 흔히 밴딩이라고 하죠. 기호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아닙니다. 네, 밴딩 구분이 있는 작업이죠. 밴딩은 열간 밴딩이 있고 열을 가해서 속에 마른 모래를 채워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냉간 밴딩 차가운 채로 배관을 밴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냉간 밴딩을 하는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기계를 사용하겠죠. 기계. 그래서 기계를 사용해서 가공한다 그래서 머신 컨트롤. 그래서 MC 보통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하고 별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CUP 동관 연결되어 있죠. 15A 연결되어 있는 부품 CM 어댑터죠. 15A이고요. 점 T죠. T는 강관 연결되어 있는 구멍 20이고요. 이렇게 20인데 동관 부품이 15짜리가 끼워져 있으니까 T 자체가 이경 T가 되겠죠. 이경 T 20A 곱하기 15A. 밑쪽에 있는 엘보는 강관 규격이 똑같죠. 20이니까 90도 엘보우 20A. 자, 그 다음 레듀샤죠. 레듀샤. 이경 속해 적어도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레듀샤 25A 곱하기 20A. 25 강관하고 20 강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규격을 보고 부품의 규격을 정합니다. 그 다음 T죠. T인데 강관 연결이 똑같죠. 동경 T죠. 동경 안 써도 되고요. 정 T, 정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이죠. 규격 얼마? 연결된 배관 확인해서 25A. 유니온은 관경이 변화가 없는, 즉 이경 부품이 없는 그런 부품입니다. 자,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체 부품의 명칭을 확인했습니다. 10번 도면 해설이었습니다. 공개도면 11번. 자, 왼쪽 상단부터. 그러면 이쪽부터 할 것인가? 이쪽부터 할 것인가?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품의 모양 45도 엘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에 사이즈가 없는데요. 45도는 이경 부품이 원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강관 확인하면 20과 20, 여기도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5도 엘보, 규격 얼마? 20A. 여기도 똑같고요. 이쪽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T죠. T인데 T가 연결된 강관은 20A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분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즈는 15A예요. 물론 CM 어댑터가 연결되어서 동관하고 강관하고 어댑터가 한번 중간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사이즈 15A인데요. 한마디로 분기 쪽에 T 구멍이 1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원래 주 배관 쪽은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경 T가 됩니다. 20A 곱하기 15A. 그리고 90도 엘보우 20A. 자, 그 다음에 영어 N자로 쓰여 있는데요. N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 화살표는 뭐냐? 유체의 흐름 방향 표시입니다. 실제로 배관을 완성을 했을 때 또는 현장 도면일 때 체크밸브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표시를 해주는 게 옳습니다. 흐르는 방향을 표시해야 되죠.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체크밸브나 글로우밸브, 여과기 이런 종류들은 부품의 하단이나 또는 측면 밑에 쪽에 보면 화살표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즉 흐름 방향을 지켜서 실제로 배관할 때는 흐름 방향대로 화살표 방향을 일치를 시켜서 연결을 하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은 체크밸브이고요. 규격 20A. 자, 밑바닥에 있는 거 이경이 엘보죠. 25,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도 몇 도? 90도. 규격 25A 곱하기 20A. 그 다음 등장하는 거 유니온이죠. 25A. 그 다음 T죠. T인데 서로 마주보는 쪽의 사이즈는 2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분기 쪽에 되는 사이즈는 연결되어 있는 동관이 15이죠. 따라서 이경엘보 25A 곱하기 15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CM 어댑터 15A 동관이 연결된 사이즈가 15A니까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C형 90도 동엘보 동자 생략해도 됩니다. CC형 90도 엘보 해도 되고요. 규격 15A. 그 다음 T죠. T는 구멍이 다 똑같은 게 있고 분기 쪽이 다른 게 있죠. 25와 20 서로 다르죠. 지름이 따라서 이경 T 25A 곱하기 20A. 자, 그러면 이경 T에서 이자 생략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영어 발음이니까. T, 영어 발음이니까 길게 나는 발음인데요. 그럼 이경 T, 여기까지만 표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1번 도면 해설이었습니다. 공제 도면 12번, 12번째 도면 해설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출발합니다. 이경 엘보 어떻게 알 수 있죠? 25와 20 연결되어 있는 배관 광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각도 90도. 이경 생략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오답이죠. 당연히. 광경이 다를 때는 이경자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요.
90도 생략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경 엘보우 그러면 90도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도나 60도는 잘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경 엘보우 사이즈 25A 곱하기 20A. 자, 그 다음 90도 엘보우인데요. 광경 확인할 필요 있죠. 20과 15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90도 이경 엘보우 20A 곱하기 15A 그리고 CM 어댑터 연결된 규격 동관 15죠. C 곱하기 C형 90도 동일보 15A 그리고 CM 어댑터 또 등장합니다. 동관 15A 연결되어 있죠. CM 어댑터가 두 군데죠. 여기와 여기. 그럼 또 엘보우 나오는데요. 이 엘보우는 CM 어댑터 연결되어 있는 구멍은 15A, 강관 연결된 부분은 20A죠. 그러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대칭으로 똑같죠. 부품이. 자, 그 다음 90도 엘보우 20A. 그다음 T 나오는데요. T 연결된 것이 가지 뻗은 분기 쪽과 주 배관 쪽이 똑같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T E 해도 되고 T 해도 되고 얼마? 규격 20A. 자, 그 다음 90도 엘보우 20A. 배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20으로 내려오죠. 자, 유니온 20A. 그 다음에 레듀샤 기호죠. 레듀샤 25A 곱하기 20A. 배관 확인해서 부품의 규격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광경 25, 25 같고요. T 25A. 자, 그 다음에 이 T는 연결되어 있는 사이즈가 전부 똑같죠. T 25A. 그 다음 유니온 바이패스 부분이죠. 유니온 한쪽만 사이즈 나와도 똑같습니다. 반대쪽도 25A. 그러면 여기가 25고 이쪽은 파이프가 20이죠. 그래서 중간에 줄이개를 쓰는 거죠. 레듀샤. 규격 25A 곱하기 20A. 자, 시계 방향으로 제일 왼쪽 상단부터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 바이패스 부분의 부품 확인했습니다. 다음 도면 살펴보겠습니다. 공개 도면 13번 13번째 도면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출발해서 부품명 확인하겠습니다. 90도 엘보우 사이즈는 양쪽이 같죠. 20A. 자, 가운데 T에 부싱과 CMFT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T는 한쪽 구멍과 마주 보는 쪽은 구멍이 같다 대부분. 삼경T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시험 문제에서는 같은 것을 규격을 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과 15 사이즈를 보면 서로 한 사이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경T를 쓰는 게 아니고 부싱해서 한 번만 광경을 줄여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부싱이 사이즈가 20A 곱하기 15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인데요. T가 양쪽으로 20인데 분기 쪽으로는 동관이 15가 연결되어 있죠. 물론 동관과 관관 연결되는 부품 사이에 어댑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CM 어댑터가 되고요. 15A. 그리고 이 T는 한쪽은 구멍이 20, 한쪽은 15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 T가 되겠죠. 규격 20A 곱하기 15A. 그 다음에 45도 부속품 나오죠. 45도 엘보우. 규격 얼마? 15A. 이쪽도 15A.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15A.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입니다. 이경 T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연결된 관관의 규격 보면은 되죠. 25A 곱하기 15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 나오는데요. T 서로 마주보는 구멍 25이고요. 그 다음 분기되어서 CMFT가 연결되는 부분은 15A 동관이 연결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경 T가 되겠죠. 규격
25A 곱하기 15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부품 CM 어댑터 15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나오죠. 유니온 25A. 그 다음 90도 엘보인데요. 맞죠? 그런데 이경이죠. 20과 25 서로 다르죠. 90도 이경 엘보. 규격 25A 곱하기 20A. 자, 그 다음 나비 넥타이 모양의 가운데 까맣게 점이 찍혀 있는 기호이죠. 이거 뭐예요? 글로브 밸브. 규격은 배관 사이즈 20과 20. 위아래, 즉 양쪽이 다 구멍 크기가 같아요. 밸브 종류는 이경 부속품이 없죠. 밸브가 한쪽이 줄어든다. 아,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가령 여기가 15로 줄여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밸브에다 부싱을 끼워요, 보통. 그러니까 밸브 자체가 이경인 것은 없죠. 글로브 밸브 20A. 이처럼 왼쪽 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역시 똑같이 부품의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공개도면 14번, 14번째 도면입니다. 왼쪽 상단, 그러면 이거 모서리인데요. 젤로 돌출했는데, 아니, 여기부터 확인해 보죠. 자, 강관 20. 여기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죠? 유니온 밑에 확인해 보죠. 20. 유니온은 이경이 없다고 그랬죠. 동경이니까 여기도 20. 그러면 여기도 20. 그러니까 이 엘보우는 이경 엘보우가 아니고 그냥 90도 엘보우죠. 그리고 또 90도 양쪽이 같은데 정 엘보우, 정 T처럼 현장에 쓰는 것처럼 그런 용어 안 써도 됩니다. 90도 엘보우 20A. 자, 그 다음에 이 엘보우인데요. 이쪽은 한쪽은 강관이 20, 한쪽은 동관이 15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엘보우 자체가 이경 엘보우예요. 이경 엘보우. 자, 엘보 종류는 각도 표시하죠. 몇 도? 90도. 사이즈 20A 곱하기 15A. 그리고 연결되는 게 CM 어댑터죠. 15A. 자, MC는 부품 아니에요. 가공하라는 기호입니다. 머신 컨트롤. 기계를 사용해서 구부려라. 이거죠. 기계를 사용해서. 그 다음 C 곱하기 C형의 90도, 재질까지 90 표시한다면 동자 넣고요. CC형 90도 동일보, 동자 생략해도 돼요. 사실 CC형은 동관을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사이즈 15A. 자, 그 다음에 CM 어댑터. 이쪽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15A가 들어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연결된 동관 사이즈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레듀샤 25 강관에서 15로 줄어 있죠. 그 다음 90도 엘보우 25A. 그 다음 여기도 25A 똑같죠. 따라서 이 부품과 이 부품이 똑같은 90도 엘보우 25A죠. 그 다음 T. 한쪽은 25, 한쪽은 20. 강관이 서로 연결된 게 다르죠. 이경 T 25A 곱하기 20A. 자, 어떤 독자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25 곱하기 20A 한쪽만 적으면 안 됩니까? 좀 미심쩍지만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하기는 하죠. 25 곱하기 20A. 왜? 같으니까. 근데 광경이나 부품을 표시할 때 A를 사용할 때가 있고 B를 사용할 때가 있죠. A의 의미는 밀리미터, B의 의미는 인치죠. 근데 이게 인치고 이게 밀리미터면 어떠냐? 이제 우기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대부분 같이 표시가 되면 끝에가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끝에만. 근데 이것은 정답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장에서 그냥 25 곱하기 20A 뒤에만 간편하게 붙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모범 해답은 25A 곱하기 20A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모범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모범 해답은 그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답안이 모범회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5의 2.20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점 찍지 말도록 돼 있죠. 점 25의 20의 이렇게 하면은 배관의 부품이 종류가 다른 것이 적혀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곱하기 표시를 반드시 하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5A 곱하기가 아니라 굳이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컴퓨터 세대들이 컴퓨터에 곱하기는 특수기호라서 바로 키보드 자판으로 입력이 잘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곱하기 대신에 이렇게 해서 별표로, 영어로는 에스터리스크. 그래서 자판에 보면 있잖아요. 별표 표시가.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 어쩝니까? 뭐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채점위원이 태클을 걸 수도 있죠. 굳이 KS 기호 표시에서 곱하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점 찍거나 이 별표하거나 나만의 새로운 기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좀 미심쩍죠? 반드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90도 엘보우 확인하죠. 계속 20과 20 같으니까 규격 20A. 이건 뭐죠? 유니온 20A.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왼쪽 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부 다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도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도면 15번 15번째 도면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관관의 규격 같죠? 그래서 이경이 아니고요. 그냥 90도 엘보 20A 유니온 20A 그 다음에 엘보가 나오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관관 규격 다르죠? 각도 표시하고 90도 이경 엘보 20A 곱하기 15A 그 다음에 엘보 나오는데요. 이 엘보는 15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동관도 15 따라서 이경이 아니고 그냥 구멍 크기가 같죠. 90도 엘보 15A 자, 수험자 중에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겠어요. 보면은 현장에서는 그냥 T 이렇게 안 쓰고 또는 T2 T 안 쓰고 이렇게 하든지 엘보 그러면 90도 엘보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어떡합니까? 현장에서는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90도 엘보면 이렇게 할 것이고 45도 엘보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명칭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90도 엘보우 15A 그리고 CM 어댑터죠. 15A MC 머신 컨트롤 그래서 기계로 가공해서 구분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점 2개 C 곱하기 C형 90도 동일보우 자, 재질이 없는데 어떻게 알죠? 동자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규격 15A 그 다음에 CM 어댑터죠. 규격 얼마? 연결된 동관 15죠. 따라서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같죠. 똑같습니다. 두 개의 부품이 같습니다. 그 다음 레드샤죠. 이경 소켓 써도 되고요. 레드샤 규격 25에 15로 바뀌어 있죠. 25A 곱하기 15A 그 다음 90도 엘보우 연결된 관관 규격 같죠? 25, 25 그래서 사이즈 25A 그 다음에 이쪽 엘보도 똑같죠? 25, 25 관관 연결된 규격이 같죠? 따라서 이 부품과 이 부품은 서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관관 규격 다르죠? 25와 20 따라서 이 T는 이경 T 규격 25A 곱하기 20A 이경 T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 도면 해설이었습니다. 자, 16번째 도면, 공개 도면 문제 풀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출발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강관 규격 확인하면 25와 20으로 서로 지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속품은 이경 부속품이 되겠죠. 90도 이경 엘보 25A 곱하기 20A. 자, 그 다음에 T 나왔습니다. T가 한쪽은 20인데 한쪽이 SPP 15A라고 그래서 이쪽 구멍이 15가 아니고요. 20에서 15로 줄여지는 역할을 마름모꼴 부속품 기호, 부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싱 20A 곱하기 15A고요. T는 20에서 출발했던 반대편 구멍도 20 그대로 갔고 분기되는 쪽은 연결되어 있는 동관 규격이 15A죠. 그래서 이 T가 이경 T가 되고요. 20A 곱하기 분기 쪽 15A. 그다음에 이 부속품은 줄 하나에 점 찍어진 거 기억나시죠? CM 어댑터. 규격은 15A. 동관 연결된 규격이 15A이기 때문에 CM 어댑터 부속 규격도 15A가 되겠죠? 그다음에 유니온 15A. 다음 엘보 나오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관관 규격이 15A로 동일하죠. 그래서 90도 엘보 15A. 밑에 오른쪽 하단 20A, 15A 서로 다르죠. 각도는 90도로 되어 있는 엘보우죠. 90도. 지름이 다르니까 이경 엘보우. 규격은 20A 곱하기 15A. 자, 그다음 T 나왔죠? T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강관 20A 같고요. 분기되는 쪽 동관 15가 연결되어 있죠. 이경 T. 물론 이 T 자체에 곧바로 강관과 동관을 종류가 다른 지름이 성질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에 어댑터가 있는 거죠. 먼저 이경 T 20A에 곱하기 15A. 그 다음에 CM 어댑터 15A. 레듀샤 기호 나오죠. 레듀샤. 규격 25A 곱하기 20A. 그다음 T 나왔죠. T에 연결되어 있는 주배관과 분기관 쪽이 사이즈가 전부 같죠. T 25A 그리고 유니온 역시 25, 25 규격 같죠. 자, 그다음 바이패스 부분 확인합니다. 이쪽 부속 다 동관 15A가 연결돼 있죠. 이 두 개가 같죠. 이 두 개가 같은데요. 동관을 안으로 삽입해서 납땜하는 CC형. 그래서 CC형 90도 엘보. 물론 재질 표시에서 동 엘보 이렇게 해도 되고요. CC 90도 동 엘보. 규격 연결되어 있는 동관으로 15A 이렇게 해서 명칭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도면 17번 해설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해설하겠습니다. 강관 연결된 규격이 25A 그리고 이쪽은 20A인데요. 중간에 뭔가 배관의 규격을 바꿔주는 부속품이 있겠죠. 주의할 점은 이게 입상관이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수직으로 올라온 부분 다시 옆으로 가서 45도로 바꿔지고요. 바닥으로 내려오면 다시 45도 부속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투상법으로 그려보면 밑바닥에서 올라가서 옆으로 갔다가 45도로 내려왔다가 바닥으로 다시 45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공중에서 평면도로 내려다본 모습이 됩니다. 이쪽은 엘보우, 45도, 45도. 그리고 공중에 부싱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부품이 한 개가 아니고 엘보우가 공중에 하나, 밑바닥에 하나 이처럼 두 개가 있죠. 그럼 엘보우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25에서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엘보우가 환경을 변경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푸싱해서 한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25 다음으로 줄어드는 쪽이 한 사이즈 차이 나는 게 20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싱이고요. 25A 곱하기 20A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엘보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데 90도 엘보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규격은 25A 밑바닥에 연결된 배관 규격과 같죠. 그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부속품은 45도죠. 45도 엘보우죠. 규격 20A로 양쪽에 동일하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쪽 두 개죠. 그 다음 부품 연결되어 있는 강관의 규격이 20 그리고 분기 쪽에 연결되어 있는 동관도 20. 물론 동관을 강관 부속품에 바로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CM 어댑터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T는 동경 T가 되죠. 그냥 T 20A 그리고 연결된 CM 어댑터는 동관 규격대로 그대로 20A. 자, 90도 엘보 꺾어진 부분 나오죠. 90도 엘보 20A. 자, 45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배관 사이즈가 안 보이죠. 하지만 45도 부속품은 이경 부속품이 실제로는 생산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따라서 관경이 같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45도 엘보 규격 20A. 연결되어 있는 관광 규격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20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45도 엘보 20A. 자, 밸브 종류인데 가운데 점이 아니고 구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밸브가 아니고요. 나비 넥타이에 그냥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것은 글로브 밸브고요. 이건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 볼 밸브 사이즈 얼마? 20A죠. 현재 이 볼 밸브 20A. 유니온 20A. 자, 이 T는 유니온 옆에 적혀 있는 강관 규격이 유니온 왼쪽에 있는 것하고 똑같죠. 이쪽은 규격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T가 25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은 T가 이경 T가 되겠죠. 규격 25A 곱하기 20A. 자, 그 다음 T 나오죠. 다시 이 T는 양쪽으로 25인데 분기되는 쪽에 COP 20A, 즉 동관 20A가 CM 어댑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CM 어댑터 20A고요. 따라서 T의 구멍이 이쪽으로는 25, 분기되는 쪽으로는 20. 구멍이 크기가 다르죠. 따라서 이경 T 25A 곱하기 20A. 자, 바이패스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바이패스 부분에 부품이 하나 들어있죠. C 곱하기 C형이죠. 90도로 꺾어진 동 엘보 또는 재질을 안 써도 됩니다. 엘보 규격 연결되어 있는 동관 확인해야겠죠. 20A. 자, 이와 같이 부품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공개도면 18번 18번째 학습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부품명 T 연결되어 있는 강관 규격 확인해 보면 똑같은 20A죠. 자, 그 다음에 부싱이 나옵니다. 부싱이 나오는데 줄어드는 쪽은 20, 원래 큰 쪽은 25였죠. 그러면 이 T는 연결된 T는 오른쪽에 연결된 강관의 규격이 25, 다시 마주보는 쪽도 똑같이 25. 부싱이 25에서 2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 분기되는 쪽 확인하죠. 분기되는 쪽은 SPP20A 이렇게 적혀 있죠. 따라서 25에서 분기가 2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T는 이경 T 25A 곱하기 20A.
자, 바이패스 부분은 맨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상관 표시죠. 수직으로 올라온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표시죠. 그런데 엘보우가 하나 밑에 공중에 하나 또 이쪽 오른쪽도 공중에 하나 밑바닥에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 광경이 25로 똑같아요. 그래서 90도 엘보우 25의 규격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겹쳐져 있는 모습이죠. 자, 오른쪽 상단 부분입니다. 배관의 광경이 25에서 20으로 줄었네요. 배관이 한 사이즈 줄어든 거죠. 그런데 엘보에서 줄인 게 아니고 부싱에서 줄어든 겁니다. 부싱이 배관 규격, 즉 부속품의 구멍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부싱 25A 곱하기 2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보는 그냥 90도 엘보우로서 이경 엘보가 아니고 양쪽 다 구멍이 25로 되어 있고 부싱에서 25에서 20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보우는 90도 엘보우 그냥 25A가 됩니다. 자, 그 다음 T 나오죠. 이 T는 양쪽으로 연결된 배관이 강관 20A, 그 다음에 분기 쪽은 동관 20A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구멍 3군데가 다 크기가 같죠. T 20A. 그리고 T에 끼워진 CM 어댑터 있죠. 이 부분이 CM 어댑터죠. CM 어댑터 20A. 자, 그 다음 엘보우죠. 90도 엘보우 20A. 자, 이쪽으로 와서 45도 부속품이죠. 둘 다 45도인데요. 강관 규격 다 확인하면 20, 유니온, 밸브 종류, 이경 없습니다. 여기까지 20. 다음에 45도 부속 나왔는데 45도 부속품도 이경이 없다고 그랬죠. 원래는. 시험용으로는 다르게 이경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관의 광경이 다 2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체 부품의 규격은 다 20A입니다. 자, 45도 엘보 20A 45도 엘보 20A. 자, 그 다음에 이건 볼밸브죠. 나비 넥타이 모양의 가운데 원이 다 그려진 것. 만약에 이게 까맣게 전체적으로 원이 칠해져 있다.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볼밸브가 아니고 그럴 때는 글로브 밸브가 되겠죠. 자, 이건 볼밸브 20A. 그 다음에 유니온 20A. 자, 바이패스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부분부터 CC 삽입해서 납땜하는 거죠. C 곱하기 C형 90도 동엘보. 동자 표시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되는데요. 동엘보. 그리고 규격은 연결되어 있는 동관 사이즈 20A.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제 유니온하고 이거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이건 유니온 20A. 이 부품이 자세히 이걸 확인을 하면은 이 부분을 왼쪽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줄 하나가 있고요. 또 줄이 있고 점이 있어요. 이렇게 된 기호는 사실 이 부분이 CM 어댑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줄 하나가 있는 게 부품이 뭐냐? 이거 소켓입니다. 소켓. 물론 소켓과 CM 어댑터 사이즈는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참조하면 다 규격이 20A죠. 그런데 소켓이라는 부속품이 뭐냐? 배관의 길이가 짧을 때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주는 부속품이 소켓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고 안으로 나사가 깎여 있는 부품이죠.
그리고 배관을 위쪽에 강관 연결하고요. 밑에서 CM 어댑터라고 하는, 즉 나사가 겉으로 깎여 있고 동관을 삽입을 해서 이쪽에 삽입해서 납땜하는 C와 그 다음에 겉으로 나사가 깎여서 강관 부속품에 끼워주는 M이라고 하는 부속품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 C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속품, 이 소켓 부속품을 줄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플랜지에 점 찍어진 게 아니고요. 윗부분이 소켓이고요. 아랫부분은 이 아랫부분 줄과 점 찍어진 게 바로 CM 어댑터가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부분, 바이패스 부분에 새로운 기호가 등장해서 실제로 배관의 이음 방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혼동이 될 수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18번 해설 마치겠습니다. 공개도면 19번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 모양이 나오는데요. T가 동경인지 이경인지는 한쪽, 분기되는 쪽뿐만 아니라 위쪽의 배관도 역시 규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건너가 보면 여과기는 이경이 없다. 양쪽이 구멍의 크기가 다른 게 없다 그랬죠. 그리고 형태까지 써주면은 Y형 여과기. 그럼 여과기도 역시 파이프 지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유니온이 나옵니다. 유니온도 이경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이즈 모릅니다. 왼쪽에 파이프가 안 적혀 있죠. 오른쪽에 확인해 보면 25A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도 파이프가 25A, 이쪽도 25A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T는 똑같이 25, 25이죠. 그래서 그냥 T 25A 동경 T가 되겠죠. Y형 여과기 25A 그리고 유니온 25A. 자, 그 다음에 엘보우죠. 엘보우인데 SPP 25A에서 20A로 한 사이즈가 줄었어요. 치수가 한 사이즈. 그러면 줄여주는 것은 엘보에서 줄인 게 아니고 부싱 기호에서 줄여줬겠죠. 부싱 25A 곱하기 20A. 그러면 이 엘보우는 그냥 구멍 크기가 똑같은 90도 엘보우 25A 이렇게 되겠죠. 자, 유니온 등장했습니다. 유니온 똑같은 20A. 자, 90도 엘보우인데 연결된 강관 사이즈 같죠? 20A. 자, T 나왔는데요. T 서로 마주보는 구멍 20A로 똑같고요. 분기되는 쪽 동관 15A가 연결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죠. CUP 15A. 따라서 이 T는 구멍 크기가 서로 다르죠. 이경 T 20A 곱하기 15A. 이 T에 끼워진 부품, 강관 연결 부분과 동관 연결 중간에 중매정의 역할을 하는 거 있었죠? 줄 하나에 점 하나, CM 어댑터 15A. 자, 왼쪽 하단입니다. 엘보우가 있는데 연결된 강관 규격이 다르죠. 각도 90도. 동경 엘보우가 아니고 이경 엘보우죠. 이경 엘보우 25A 곱하기 20A. 그 다음에 T 나왔는데요. T는 서로 마주보는 구멍 크기는 강관이 25로 되어 있고요. 분기되는 쪽은 동관 15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죠. 따라서 이경 T 25A 곱하기 15A. 그리고 끼워진 CM 어댑터 부품은 CM 어댑터 규격 동관 사이즈 참조해서 적죠. 15A. 바이패스 마지막 부분 삽입해서 납땜하는 거죠. CC형 90도 엘보우.
동 써도 되고 황동체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동 엘보우 안 하고 그냥 90도 엘보우 해도 됩니다. 규격 연결되어 있는 동관으로서 규격 확인하죠. 15A. 이처럼 왼쪽 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체 부속품 명칭 확인했습니다. 다음 도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도면 20번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입상관 표시되어 있고요. 수직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각투상법식으로 그리면은 이러한 배관 모양이 되겠죠. 밑바닥에 엘보우 공중에 올라와서 부식 연결되고 엘보우 그리고 밑바닥에 엘보우. 이 부분이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위쪽에서 내려다본 모습 평면도로 그린 거죠. 그리고 배관 규격 확인하면은 밑바닥에서 25A로 올라왔는데 공중에서 20으로 된 거죠. 이게 20으로. 그러면 중간에 25에서 20으로 바뀔 때 엘보우 또는 뭔가 배관의 간격을 줄여주는 부속품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부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엘보우 밑바닥에 있는 것과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지름의 변화가 없는 동경 엘보우가 됩니다. 따라서 90도 엘보우 규격 25A짜리가 밑바닥 하나, 공중에 하나, 두 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부싱 부품. 부싱 25에서 파이프 20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환경 조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인데요. 공중에 20, 밑바닥에 20. 예, 밑바닥 배관 표시 20이죠. 엘보가 두 개가 있는 자리인데, 즉 이것과 이것 이렇게 두 개 있는 자리인데 두 개 다 규격이 같죠. 90도 엘보우 20A. 개수 이처럼 중복될 때는 쪽 표시를 하고 미리 표기를 해놔야지만이 오른쪽 답안지에 나중에 표에다가 답을 옮겨 적을 때 아, 이쪽 부분은 두 개였구나. 아, 여기도 두 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레듀샤 25와 20 반경 바뀌죠. 자, 다음 25와 25 똑같죠. 90도 엘보우 25A. 자, 45도 부속품 나오죠. 45도 엘보우 25A. 자, 그 다음에 45도 엘보우 25A 똑같죠. 광경이 25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부싱으로 줄이는데요. T 보면은 서로 마주보는 이쪽 구멍과 이쪽 구멍은 서로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강관 20A가 여기도 똑같은 20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45도에서 25A로 내려오는 배관이 부싱이라는 부속품을 통해서 2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부싱 규격은 부싱 25 A 곱하기 20A. 자, 그 다음에 T인데요. T는 서로 마주보는 구멍 크기가 20. 그 다음에 분기되는 쪽이 CUP, 동관 20A에 CM아드프터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구멍이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죠. T20A. T에 꽂힌 CM아드프터 부속품. CM아드프터는 20A. 자, 그 다음에 유니온 기호 나오죠. 유니온 20A. 그 다음에 T 나왔는데요. T 연결된 부분이 25와 20. 파이프 서로 규격이 다르죠. 이경 T 25A 곱하기 20A. 그 다음 T 서로 마주보는 구멍 크기는 25인데요. 분기되는 쪽은 연결되어 있는 동관 확인하면 CUP20A, CM 어댑터가 동관 연결해주는 규격이 20A이고요. 25 연결되어 있는 T 구멍에 20A CM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T는 이경 T가 되겠죠. 큰 쪽이 구멍이 25A 곱하기 분기되는 쪽이 20A. 자, 그 다음에 바이패스 하나 남아있죠. 부속품 형태 C 곱하기 C형이고요.
각도 90도로 되어 있는 엘보죠. 규격 20A. 물론 이 사이에 동엘보 구리다라고 표기를 해도 실제 재료 구매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황동재도 있고 순동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즉 그냥 동으로 된 게 있고 황동으로 된 게 있고 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동엘보 써도 되지만 생략해도 된다. 동자를 생략해도 된다. 왜? CEC 삽입해서 납땜하는 형태의 부품은 동부속품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20번 도면 해설 마치고요. 다음 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